네, 만성 기침 때문에 병원을 찾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고요. 네. 식사량 좀 줄이시고요. 혈압약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뭐 전혀 다른 어떤 처방인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이처럼 이 호흡기 질환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처방을 받는 그런 질환,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호흡기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화기라든지 질환으로 인해서 기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경우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산이라든지 위 속의 내용물이 반복적으로 식도로 역류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위산이라든지 위 속의 내용물이 하부 식도 기침 수용체를 자극해서 만성 기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기침 환자가 신물, 속쓰림 또는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약에 의해서도 기침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자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만성 기침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혈압약을 먹기 전에는 기침이 없었는데 혈압약을 먹은 수주 뒤부터 기침이 발생하고 이 제제 혈압약을 다른 제제 혈압약으로 바꾸었을 때 기침이 좋아지는 것으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네. 옛날에 드라마 조금 보셨나요? 예, 예. 네, 드라마를 보면요.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이 꼭 피를 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바로 이 1960년대 가난과 함께 찾아온 병, 바로 결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후진국병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18년이 된 지금 아직도 이 결핵이라는 병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발병률 1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거, 교수님 어떤 질환이고 또 왜 아직도 우리나라가 발병률 1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결핵의 증상으로는 객담, 체중 감소, 야간 발한, 객혈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기침이 가장 흔한 결핵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2주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기침이 지속이 될 때는 결핵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1세 남자 환자였고 2개월간의 기침 가래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특이적으로 10kg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양쪽 폐에 허연색의 폐 침윤, 염증성 침윤을 보이고 CT 사진에서 좁쌀 같은 하얀색의 병변과 왼쪽 폐 상부에는 결핵균에 의해서 폐가 파괴가 된 공동성 병변도 보입니다. 저희가 보이는 우측 상단의 하얀 부분 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결핵에 의해서 폐가 파괴된 공동성 병변입니다. 예. 환자는 가래 검사에서 결핵으로 진단이 되었고 결핵 치료 후에 기침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결핵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잠복 결핵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잠복 결핵이라 하는 것은 이전에 결핵균에 노출이 되고 감염은 되었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몸에 잠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3명이 잠복 상태의 결핵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잠복 결핵 환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5에서 10% 정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결핵 발병률이 낮아지지 않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질환은 그렇게들 치료가 잘 되는데 왜 결핵만큼은 그렇게 안 되나 했더니 이런 설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간경화하면은 간이 딱딱해진다는 어떤 편한 말로 그렇게들 표현하는데요. 폐도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침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폐가 딱딱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폐도 딱딱해지는 폐섬유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가습기로 인한 폐섬유증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폐섬유증 같은 간질성 폐질환은 폐가 굳어지는 병입니다. 주로 마른 기침과 호흡 곤란을 주 증상으로 하게 됩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57세 남자 환자였고 6개월간의 마른 기침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기침뿐만이 아니라 호흡곤란, 계단 오를 때 숨이 더 차고 물건을 들 때 평소보다 숨이 더 차진다는 것을 호소를 하였습니다. 방금 이 증례는 일반인들도 이 정도 연세에는 충분히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을 방문해서 폐 활량 검사와 CT를 촬영해 보게 됩니다. 이 환자는 CT를 찍었을 때 양쪽 폐 하부에 이런 그 벌집 모양처럼 폐가 파괴가 되면서 짜잔한 구멍이 생기면서 폐가 굳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폐섬유증으로 진단을 하였고 불행히도 폐섬유증을 막을 수 있는 진행을 막는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해제라든지 호흡곤란이 심하면 산소 치료 등으로 보조를 하게 됩니다. 네. 폐섬유증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만 듣자면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 폐섬유증이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활에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조그만 불편만 있으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및 직업적 요인으로서 만성 기침이 생기기도 합니다. 담배 연기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주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조리할 때 생기는 음식물 가스 같은 것이 자극이 돼서 기침을 하기도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독성 가스들이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직업적인 요인을 피하는 것도 기침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폐와 관련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이는데요. 폐와 네. 관련된 질환 중 가장 무서운 것은 폐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기 진단 또한 쉽지가 않아서요.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기침하는 것도 그냥 예산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 네, 기침을 하는 환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침뿐만이 아니라 체중 감소, 호흡곤란, 흉통, 객혈, 쉰목소리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폐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기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흡연자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기침은 폐암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였고 환자는 하루 한 갑씩 50년간 담배를 피워온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기침으로 내원하였고 기침뿐만이 아니라 기침 끝에 피가 묻어나오는 증상도 같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심장 옆에 이런 둥그런 덩어리가 보이게 되고 예. CT를 찍어봤을 때도 한 3cm 정도의 이런 덩어리가 확인이 됩니다. 네. 환자를 기관지 내시경으로 살펴보았을 때 왼쪽 위로 가는 기관지를 막고 있는 암 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정상적인 기관지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폐암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환자는 수술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가 있었고 완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폐암이 우리가 염려되는 게 항상 이 늦게 발견이 된다는 어떤 문제점 때문인데요. 그만큼 네.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데 최근에는 이 폐암 치료 훨씬 희망적인 어떤 방법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암은 아직 암으로 인한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암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10년간 폐암 치료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것 중에 하나가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입니다. 표적치료제는 폐암은 보통 담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유전적인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아시아 지방 비흡연자 여성에서 이러한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발생이 되었다면 이 돌연변이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표적치료제입니다. 네. 그리고 면역치료제는 2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폐암의 치료 방법입니다. 암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을 시킵니다. 이 면역 체계를 교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벗어나게 되지만 면역 치료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란된 그 면역 체계를 바로 잡아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을 공격하게 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한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모두는 기존의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은 적고 그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 폐암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성공률이 높다고 표현은 해주셨습니다만은 완치율이 알고 싶습니다.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어느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나요? 폐암의 치료 완치를 위해서는 역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힘든 사기 폐암 환자들은 이러한 표적 치료나 이제 면역 치료로서 그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조기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한데요. 네. 더욱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합병증 때문입니다. 이 폐암이나 폐렴을 앓고 계신 분들이요, 이 폐에 물이 차면서 통증과 기침이 심각해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네, 폐암이나 폐렴의 합병증으로 폐에 물이 차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는 악성 흉수라고 하며 폐렴의 경우는 부폐렴성 흉수라고 말합니다. 폐에는 신경이 없지만 흉막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흉수가 차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흉수의 양이 더 증가하게 됐을 때는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기침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폐렴이나 폐암 치료 외에 흉관 삽관을 통해서 흉수를 배액하는 치료를 추가적으로 더 시행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침, 우리가 이제껏 또 원인을 파악해 본 만큼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될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움 말씀 주실까요? 네. 기침의 치료는 먼저 원인 질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원인 질환이 밝혀진다면 원인 질환의 치료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면 폐결핵이 확인이 된다면 폐결핵을 치료함으로써 기침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기침이 심하다든지 원인 질환을 밝히지 못했을 때는 대증적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기침약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추성 진해제와 말초성 진해제입니다. 중추성 진해제는 기침 중추, 뇌에 있는 연수에 있는 기침 중추를 억제하고 역치를 증가시켜서 기침을 덜하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약성 진해제와 비마약성 진해제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해제는 코데인이 대표적인 경우로 기침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졸린다든지 오심, 구토, 변비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인 비마약성 진해제가 있고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는 제제가 대표적입니다. 네. 이에 비해 말초성 진해제는 기침 중추가 아닌 말초에 분포하는 말초 기침 수용체의 신경 활성도를 억제해서 기침을 덜하게 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진해제와 더불어 거담제도 있습니다. 거담제는 말 그대로 이제 가래를 덜 생기게 하는 약입니다. 분비 촉진제, 점액 조절제, 점액 용해제, 점액 활성제 등 여러 제제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관지 점액 배출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공통적이겠습니다. 네. 끝으로 기침은 여러 호흡기 질환의 감염의 전파 통로가 됩니다. 독감이라든지 결핵, 이전에 이슈가 됐던 메르스 같은 경우도 기침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침에도 예절이 필요한데 기침을 할 때 티슈나 종이나 그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옷소매로 막으면서 기침을 하게 되면은 기침을 통해서 병균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침이 심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고 기침을 한 이후에는 손에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 세정제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는 뭐 기침할 때 손으로 입 가리고 그냥 기침해야 된다 정도로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손등으로 해야 된다,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라고까지 팔꿈치에. 얘기해서 깜짝 놀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우리 기침 예절만 잘 지켜도요. 네. 기침을 조심해야 할 일들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저희가 배워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건강 습관과 변화 교수님께서 좀 직접 추천해 주시겠어요? 최근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으로 대기의 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특히 흡연자에서 기침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기침의 원인을 검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 추우면 독감 때문에 걱정이죠. 날씨가 좀 풀린다 싶으면 이제 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게 다 우리 호흡기를 또 괴롭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입니다. 네, 예. 이런 환경 속에서 나와 남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 기침 예절만 지켜도 우리 기침 조심할 일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마스크 활용 잘합시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호흡기 내과의 유승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